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5일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이게 지수 차트거든요. 지수 차트인데 개별 종목처럼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죠, 지금. 예. 물론 이기점, 신정부가 들어온 이기점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좀 눌려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V자 반등 후에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도 없이 또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2800포인트를 찍었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때 이제 제가 요날 2700을 깼습니다. 2700이 깨진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코스피의 자체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2800포인트 뚫었다가 다음 주 시장 좀 눌러줄 수 있잖아요. 눌러줘서 2700 초반 포인트까지 밀린다고 치자고요. 이런 식으로 밀린다 치더라도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가 누구냐? 오랜만에 삼성전자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던 자리에서는 역시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는 좀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돼요. 아직 모자릅니다. 한참 모자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 쪽에서 오늘 좀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렇다라는 건 아마도 요 자리 있잖아요. 62,000원짜리를 뚫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막아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7만원 이상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 반면에 코스피가 2800을 뚫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오랜만에 볼게요. 제가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탄력이 더 좋거든요. 탄력이 훨씬 좋았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여기 작년 11월부터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하이닉스는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왔다. 요 위쪽에 추가 상승분입니다. 요 추가 상승분을 만약에 이번에 3천장을 좀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그 전고점이 23만 5천원짜리까지도 넘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의 역시 시가총액 큰 종목은 삼성전자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선두주자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요.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좀 좋네요. 요즘에 저는 개인 투자자님들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오늘도 추가 상승분이 나오니까 이건 오버슈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그걸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갔거든요.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코스닥은 수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즘에 이 매수매도 플레이는 좋다라고 보여져요. 저라도 오늘은 수익이 난 종목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제가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일본 지수가 좀 빠졌거든요. 일본 지수가 좀 빠졌고 중국 지수만 살짝 강보합 정도?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중국 지수가 0.02, 0.1이니까 그렇게 세지 않고, 나스닥 선물은 그냥 보합세.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을 거다. 금요일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나오잖아요. 비농업 부분. 그래서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올라가는 거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취임을 해서 오늘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받아가지고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약간은 좀 오버슈팅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좀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좀 갭을 띄워서 오늘도 출발을 했고 어저께도 갭을 띄워서 좀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3양봉 나온 다음에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게 어느 정도 자리냐? 한 2740포인트 정도까지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눌러주리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스위치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금토일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하고 또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조금 덜 나와서 약간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엄sam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금 오버슈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자, 그럼 시장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끌어갔냐. 한전기술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거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원전. 그 다음에 원전 종목이 위에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종목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 한전 KPS.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한전기술 빼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장 중이기 때문에 뭐 제가 발언 드리긴 좀 어렵고요. 오랜만에 이제 삼성 전기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일단은 뭐 어떠한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기를 보자면은 일단은 AI 쪽이라든지 전기차 쪽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MLCC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간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내수 증진을 일으키게 된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품목들도 많이 팔리게 되면 삼성전기의 MLCC 같은 것도 많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기가 오랜만에 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도 좋고 오히려 이렇게 오버스럽게 좀 눌러줄 땐 좀 모아갔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상승은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기는 언급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00만원 찍으러 가겠네요. 90만 6천원 오늘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유상증자 말도 많고 하지만 방산주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히 오늘 어떠한 섹터가 막 쉽사리 많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좀 없는데 전체적으로 오늘도 종목이 다 좋았고 종목 대비 좀 떨어진 종목 오리온홀딩스 어저께 좀 오버슈팅이 나왔죠. 지주사들의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렇지만 오늘도 장중에 9%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APR, 현대백화점, 뭐 DL 뭐 이런 종목들 평소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좀 올라간 만큼 조정을 받는다.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오늘 좀 조정 받네요.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HD현대도 조선은 아니지만 조선 쪽의 기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기술, 한전 KPS가 다 올라갔는데 현대건설만 오늘 조금 빠졌거든요. 예, 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이거를 보면은 이상하다. 원전 쪽은 이제 좀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원전의 이슈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끝난 건 아닌데 뭔가 수급상에서 약간 찝찝한 신호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방사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수급이 계속 받쳐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물론 미국이라는 모멘텀도 있고 거기다가 오늘 두코바니 원전이 결국엔 가계약 가처분이 취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꾸 원전 쪽에서는 뭔가 수급이 꼬이는 듯한 느낌. 저는 수급을 좀 중요시 보기 때문에 다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원전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추세가 살아있어요.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추세 살아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예. 근데 이제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간 현대건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두코바니 원전 쪽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쪽을 여러분들 조금 착각하실까봐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오늘 한전기술과 한전 KPS가 간 건 두코바니 원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전 사업에 한전기술과 한전 KPS의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럼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올라간 건 현대건설이 올라간 거 그리고 오늘 두코바니 원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생각보다 한전 KPS랑 한전 기술보다 못 올라간 건 얘네들은 두코바니 원전은 그냥 격가지로 가져가는 거고 그 전에 올랐던 건 역시나 글로벌 전체적인 트렌드가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가 나온 거고 하나는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원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자재 쪽하고 전체적인 건설을 해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이런 거는 20%씩 올라가니까.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이 더 좋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더 좋을까? 한다면 당연히 현대건설 쪽이 더 좋죠. 왜냐면 앞으로 먹을 만한 먹거리가 남아있으니까.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주가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같은 원전 색깔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전이 이제 가니까 나 이제부터 한전기술 사볼까? 그게 아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쪽이면 그쪽 아니면 그래도 전체적인 이런 범용성 원전에 대해서는 기술과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건 이쪽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종목은 볼 게 없어요. 왜냐면 떨어진 종목이 좀 있긴 있어요. 오늘은 어저께처럼 막 이렇게 화라산처럼 막 올라가는 장은 아닌데 떨어진 종목이 뭐 오리온홀딩스랑 뭐 현대백화점 이런 거 말고는 3% 이상 떨어진 종목이 없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세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 정말 많이 올라가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274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 밑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줄 때 챙겨 놓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전주의 흑과 백을 꼭 구분하셔가지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원전 테마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원전 테마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